안녕하세요. 고비세 피터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리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현재 진행 중인 SEC와 리플 소송 관련 뉴스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송 과정 중에 하나인 Expert Discovery라는 과정의 마감일이 2월 28일로 한 달 이상 연기됐다는 뉴스였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리플이 SEC 전 다이렉터였던 윌리엄 힌맨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연설을 한 거에 관련된 문서를 공개를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이러한 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뉴스, 엑스퍼트 디스커버리를 연장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 이야기에 앞서서 지금 소송이 어떤 과정에 와 있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민사소송이라는 거는 보통 한 4가지 정도의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pleading, 그 다음에 두 번째가 discovery, 세 번째가 trial, 네 번째가 appeal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leading이라는 거는 각자의 입장을 표명하는 그런 단계인 거고요. 그 다음에 discovery라는 것은 실제로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는 증거의 범위를 결정짓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실제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트라이얼인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재판이 끝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항소를 하는 단계가 이제 어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사실상 이제 소송 전에 일어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프리트라이얼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리플 소송은 2단계 디스커버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사실 아직 공식적인 재판이 시작된 건 아니고 프리트라이얼, 한국말로 하면은 사전 재판 단계에 와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민사 소송에서는 이제 프리트라이얼이 더 오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떤 증거가 제출되느냐에 따라서 이 승소가 결정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굉장히 치열한 이제 공방이 벌어지는 거고 지금 리플 케이스 같은 경우는 프리트라이얼이 작년 2월 달에 시작이 됐는데 지금 1년 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연장이 된 그 엑스퍼트 디스커버리라는 이 과정이 사실상 프리트라이얼의 마지막 단계인데 이 단계가 지난주에 원래는 이제 끝날 예정이었는데 2월 28일로 연장이 되면서 이 소송의 기간이 조금 더 이제 늘어지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리플 입장에서는 이거는 별로 반갑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엑스퍼트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가 증인들의 반도 지금 소환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더딘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마감일을 연장시키는 거는 기대하지 못했던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이 소송이 지연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 소송이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에 제가 몇 번 인용했던 제러미 호간 님의 최근 올라온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 최근 영상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리플 소송을 맡고 있는 판사 중에 한 명인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 이분이 어떤 식으로 소송을 진행을 시키는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레미 호관님에 의하면은 엑스퍼트 디스커버리가 끝난 다음에 트라이얼이 시작이 되는데 트라이얼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서로의 입장을 표명하는 이제 브리핑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얼마나 길게 가져가느냐는 일종의 그 판사의 영역인데 최근 그 토리스 판사가 진행을 했던 어떤 케이스를 보면은 보통 이 브리핑 기간을 한 5개월 정도로 보통 잡는다고 합니다.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 같은 기간을 이 지금 리플 소송에 적용을 하면은 한 2월 말쯤에 이제 엑스퍼트 디스커버리가 끝나고 그때부터 브리핑이 시작이 된다고 치면은 5개월 정도 걸릴 경우에 한 7월 달 말까지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7월 말에 브리핑 과정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 판사도 이 브리핑된 내용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판결이 내릴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달에서 뭐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을 준다 치면은 실제로 판사의 판결 서머리 저지먼트가 나올 시기는 금년 한 8월에서 한 9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제레미 호관님의 이제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거는 SEC와 리플 쌍방이 어떤 합의에 도달하지 않고 재판 과정을 끝까지 끌고 간다는 가정하의 이야기고요. 물론 그 이전에 서로 합의하에 이제 소송이 끝을 맺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민사소송의 경우 대부분의 소송들이 이 프리트라이얼 단계에서 합의에 의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반 이상이 그렇다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90% 가까이 그렇게 끝난다고 하기도 하는데 물론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이제 리플 입장에서는 빨리 소송을 끝내야지 비즈니스를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빨리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원할 테고 지금 합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거는 SEC 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 SEC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느끼면은 그러면은 패소한
패소하는 것보다는 합의를 택할 가능성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왜냐면은 패소를 했을 경우에 SEC가 잃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제레미 호건님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fear of losing the lawsuit가 굉장히 커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재판을 중도에 포기를 하고 합의 쪽으로 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떨 경우에 SEC가 패소를 할 거라고 느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SEC 입장에서는 리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번 케이스를 통해서 가상자산 업계를 규제할 수 있는 그 힘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리플이 주장하는 두 가지 이 면에 있어서 전부 다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는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설령 증권이었다 하더라도 SEC의 가이드라인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XRP의 증권 여부를 판단하기에 명백한 근거가 없었다라는 것, 이게 이제 Fair Notice Defense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리플 측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SEC는 이 두 가지 면에서 전부 다 이기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어느 한쪽이라도 만약에 질 경우에는 향후 SEC가 가상자산 업계를 규제하는 데 있어서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질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이면은 아마 협상에 임할 거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제레미 호건님께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런 시나리오가 될지 안 될지 뭐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은 지난주에 나왔던 두 번째 뉴스가 그 가능성을 조금 높여주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두 번째 뉴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윌리엄 힌맨이 이더리움에 관련된 연설을 했을 당시 문서들을 이제 공개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건데요. 이 리플 측이 꾸준히 SEC 쪽에 지금 이 가상자산 업계 규제에 관련된 여러 문서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했었고 그 모든 요청이 한 1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17개의 모든 요청을 법원에서 들어주지는 않았고요. 한 12개 정도만 요청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윌리엄 힌맨의 연설에 관련된 문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분들은 좋게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건 좀 나쁘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나쁘게 보는 분들은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명령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윌리엄 힌맨의 이더리움에 관련된 그 연설은 개인의 의견을 밝힌 거였기 때문에 SEC가 주장하는 소위 말하는 Deliberative Process Privilege라는 즉 SEC 업무상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특권에 의해서 보호받지 않는 문서이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히맨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지 않은 결과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이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리플 쪽에서는 이 Fair Notice Defense 부분에 있어서 특히 더 강도 높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윌리엄 히맨의 그 이더리움 스피치 관련된 이메일이 뭐 어떤 내용이 있던 간에 CME에서 이더리움 상품을 출시를 해서 거래가 되고 있죠. 이 CME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커머더티를 다루는 그런 거래소이기 때문에 CME에서 이더리움의 선물 계약을 상품으로서 출시했다는 거는 이거는 CME의 관할권 안에 들어와 있다고 규제 당국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물론 그 규제 당국은 SEC는 아니고 CFTC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거는 이미 명백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힌맨의 어떤 연설이 개인적인 의견이었건 SEC 공식 입장이었건에 상관없이 이미 규제 당국은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뚜렷하게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CME는 이더리움 선물 상품을 계속 운영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이러한 상황이고요. 이번 나온 뉴스에 의해서 뭐 리플 향후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은 리플은 뭐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그런 거에 관계없이 지금 업계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규제의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번 재판을 통해서 뭔가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된다면은 그거는 이 업계에 관심을 갖고 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아니면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전부 다 그 모두에게 좋은 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